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백승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교통에 대한 것입니다. 제목은 이제 북한 육상교통의 진화와 시사점으로 정했고요.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주로 이제 북한의 도로가 지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도로교통망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북한의 교통망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요 분석, 이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은 이제 남북한의 교통, 또는 이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교통이 어떻게 잘 구축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교통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좀 다릅니다. 남한은 주도종철이고요. 북한은 주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자료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남한 자료 2013년 기준이라면은 거의 대칭적으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최근의 교통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철도가 좀 퇴보되고 도로가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주가 된 역할들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수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교통을 발생시키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었다는 이른바 진화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진화로 저는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북한이 주철 정도 체계를 가지게 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자원 스터디라든지 대륙 침략을 위해서 철도를 북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지형이 산악 지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에 유리한 점도 있고요. 또 철도는 기본적으로 장거리성이라든지 대량성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북한이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서 장거리라든지 대량성들, 그리고 정시성 보장하는 수단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력을 쓰는 것이 보다 좀 용이했기 때문에 철도를 주교통 체계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로는 한 20km나 30km 이내에 단거리송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19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여러 가지 철도에 관련된 포스터를 내보냈는데요. 주로 이제 정상 운행을 보장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그리고 중량화 이런 것들을 실행하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철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얼마큼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여객열차 운행 시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9년, 2012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더 과거로 1939년, 40년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과거의 열차 운행 시간이 짧았습니다. 결국은 현재가 과거부터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죠. 최근에 20년 동안은 훨씬 더 열악해졌습니다. 약 한 통행 시간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는 이런 그 열차 시각보다 정시성 문제 때문에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철 정도의 붕괴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이제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철도의 에너지로 전력을 줄였었는데 90년대 초에 사회주의권 붕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전력 생산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 방식이 계획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계획성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 좀 깨졌고요. 자급자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자원 체계들이 초반에 시행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또 사회주의 건설 방식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없습니다. 철도 자체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단선 철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선화라든지 선형 개량이 필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북한 정권은 이런 단선 철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차 문제라든지 시설 노후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서 이동 단속이라든지 또는 특정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철도에 싣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산독 같은 경우는 여행증이 대표로 하는데요. 이런 철도 같은 경우는 여행증이 없으면 탑승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도로는 이제 평양시 외곽 지역, 평양시 지역 외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약간의 이용료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도로교통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의 시장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의 이제 경제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발생했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시장이 북한에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난의 행군 때문에 정권이 또는 정부가 이런 수용소를 공급을 해줬었는데 민간이 필요한 또는 원하는 만큼 공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90년대 초부터 비합법적인 민간에 의한 교통수단들이 발생하였고요. 2000년대와 201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합법화되고 보편화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 운송비가 비슷해지고 또 전국적인 노선망이 갖춰지는 등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스러운 경쟁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무선통신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무선통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휴대폰에 따라서 전국의 물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급을 제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무선통신은 이제 2010년부터 발전해서 최근에는 약 한 500만 명까지도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교통 부문도 사실은 한계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히 북한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통이라든지 또는 운수업의 발달에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 건설이라든지 도로교통에서 아주 뚜렷한 성장세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점 지역 또는 항구라든지 공항같이 이런 곳과의 어떤 도로 연결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아직도 여전히 철도를 사회주의 계획 요소라든지 이런 중요한 인민경제의 부문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로교통 부분은 이른바 회색지대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은 예전부터 많이 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연료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시장화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동의 자유 문제 그리고 도로 인프라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한되는 등 도로교통 시장에는 여전히 상당한 일부 제한 요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체제전환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국하고 비교할 상태는 아니지만은 중국은 1985년에 개방 이후에 철도라든지 해운은 감소했는 반면에 도로교통은 상당히 증가했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 수송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로가 철도보다 한 5배 이상 증가하는 상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요. 이것은 그 해당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소력과의 어떤 수송이라든지 이런 양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의 수송 분담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장내 육상교통, 북한 육상교통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런 체제 문제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북한 정권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대신 민간은 시장주의를 선호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정권과 민간의 어떤 줄다리가 있었는데요. 시장 세력에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계속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런 개혁 개방을 거부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이런 개혁 개방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로교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건데요. 북한에서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앞에 살펴봤습니다. 철도는 이제 유연성이 좀 낮고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권이 모두 일정 수준의 도로교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북한 정권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철도를 선호하고 민간은 도로를 선호하지만 이런 것들이 체제 문제와 결부돼서 일종의 줄다리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이 점점 이제 민간 또 도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 우리 한반도 교통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데요. 대북 제재가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교류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도로교통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반도라든지 동북아 공간에서 수단 간의 역할이 아마 바뀌지 않나. 또 한반도 영역에서 현재 남한, 북한 각자 영역보다 훨씬 더 수송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연계라든지 복합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남북한의 수송 분담률이 지금의 차이만큼 지금의 차이를 좀 극복하는 역할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